안녕하세요. 의치환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모였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모텐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재 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젠틀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산공원 앞에서 다이어트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박호영입니다. 수학은 암기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이시네. 왜 암기라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수능에서 100점 만점에 47점 맞았는데 두 번째는 딱 2개 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를 수 있었느냐? 이게 암기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소 개념들의 집합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소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못 풀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수학은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개념들을 외우는.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수학도 암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저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뭐 수학이나 과학을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삼천제 같은 문제를 문제집 있어요. 삼천 문제. 그거를 2권씩 풀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이 아닐까, 암기가 아닐까. 이제 수학이란 과목 자체를 봤을 때 풀어난 방식에서 머리랑 할 수 있고 암기가 아니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공식을 위해서 낯선 문항에 그 대입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치환을 가려면 사교육은 필수다. 하나, 둘, 셋. 참공부로는 갈 수 없나요? 참 공부를 하신 분 있어요? 수능 공부라는 개념이 약간 좀 애매해서. 맞아. 교과서랑 그냥 학업 공부만 하면서. 근데 쉽지 않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세치동 출신인데 공부 베이스가 없이 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사교육을 잘 만나서 사실 이 계열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도 없었고 그런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잘 짜여진 어떤 가이드 안에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사교육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탐구 영역은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능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교육에서 배울 때 왜 이거를 내가 모르지라고 했던 것들이 사교육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서울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아 이게 내가 안 배웠구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르치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선생님들한테 배웠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원에서 배웠던 그 사교육 선생님이 더 고마우세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고마우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인성을 위해서 고마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수능을 아빠.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 하는 말씀은 안 주신 거죠? 네. 공부에 대해서는 사교육 선생님이 훨씬 고맙죠. 점수는 어쩔 수 없이. 네. 성 원장님 외국 유학파 출신인데 그쵸. 저도 유학을 했지만 저도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와서 뭐 가지가지 사교육을 사교육과 학원에 그냥 절여져 살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고액과에 모르겠어요. 제가 내지 않아서 그게 고액인지 저액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외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고액인 게 누군가에겐 또 저액일 수도 있으니까. 또 유학파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교육에 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교육이 일단 부모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제 압박이 더 들어오겠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가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수업을 알려주는 사교육이 국내에 있나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재량껏 가르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학교 내신을 위한 과외는 거의 없고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끝나고 좀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매칭을 해줘요. 좀 더 잘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끝나고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지 딱히 사교육이 크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셋 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교육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인강도 실강만큼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성호 원장만 X네요. 왜 그렇죠? 제가 집중 잘 못하나 봐요. 대면 수업이 아니면은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강보다는 실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강이나 실강이나 컨텐츠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호 원장이 말하는 대로 나는 실강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 하면은 인강이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강만큼은 컨텐츠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실강으로도 좋은 선생님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환경이면은 실강이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은 실강이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인강이 실강만큼 도움이 되냐면 실강이 조금 더 좋지만 인강도 그에 못지않은 컨텐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강이 실강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네. 아무래도 인천에서 또 강남까지 다니기 힘들 수 있어요. 대치동이나 이런 데처럼. 맞아. 그런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강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을 벌써 하나요? 나는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다. 하나, 둘, 셋. 오, 역시. 이게 인정 기준 차이, 선생님은 기준 차이. 내신 기준인가요? 수능 기준인가요? 당연히 내신. 수능은 워낙 못 봤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우리 인재 원장이 먼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인천은 거의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린 다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이고 수시로 대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되게 쉽게 내요. 그냥 교과서만 외우면은 잘 볼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교과서를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벼락치기 스타일을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연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는 솔직히 되게 그러니까 요령 꾀를 계속 부린 거죠. 꾀를 부리는데 목표를 열심히 이만큼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외울까를 목표로 잡았더니 더 빨리 이거를 잘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 것 같긴 하고. 근데 수능에는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수능을 절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는 됐다. 아주. 의대를 갔다. 그쵸. 의대 갔다. 그 힘들다는 의대 갔다. 그쵸. 성 원장님은 어떤? 저는 내신이 좀 약한 스타일이라 저는 약간 한방. SAT 한방. SAT. 수시 한방. 맞네. 그러니까 한방으로 간 스타일입니다. 한방과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저도 이제 한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던 페이스가 아니라 원래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기초가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았던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전국 1등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되게 낮은, 사실 학창시절 때는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운이 좋았어요. 내신보다 수능이 좀 점수가 높아갖고 좀 운 좋게 간 케이스. 그렇습니다. 유명한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네, 휘문고등학교 나와서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는 막 100명씩 서울대 가잖아요. 네, 의대도 한 3, 40명씩 하고 서울대는 한 4, 50명, 연대는 100 몇 명, 고대는 80 몇 명. 연고대 가거나 이럴 때는 이름 같은 것도 안 붙여주고 네. 연고대 가는 애들이 연고대 가다 이름 안 붙여주고 인원수 한 명만 포함돼. 왜1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베이스가 없으니까 학창시절 때는 못했던 편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좀 특이했던 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가 제주도에 분교를 세웠어요. 신기하죠? 제주도에 이거 국제학교가 생겨서 그래서 저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럼 궁금한 게 그 국제학교를 나와서 한국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뭐 거기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뭐 한국으로도 당연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 원장님은 어쨌든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 SAT를 쳐고 미국 대학을 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치과 대학을 다시 오신 거고 치전원을 다시 가게 된 거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래서 우리 진짜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주제.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역시 멘사는 다르네요. 보통 자기가 이렇게 머리 좋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멘사 나오신다는 출신이야. 거냐? 맞습니다. 뭐 멘사 출신은 맞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형님들 겸손이 과한 것도 오만한 거 아시죠? 멘사라고 해서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멘사. 다 비슷비슷하고 형님들도 이제 보면은 맞을 겁니다. 영광입니다. 멘사랑 이렇게 같이 찍고 있다는 게. 나는 멘사를 처음 봐가지고 저는 이름은 또 멘사가. 그냥 맨살입니다. 맨살. 멘사, 와 멘사. 멘사는 약간 아인슈타인의 후예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 약간 특이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틀을 좀 생각하는데 유전자도 좀 다르고. 그건 아니고 그냥 자소서에서 한 줄 더 쓰기 좋더라고요. 멘사 시험이 어려워요? SAT가 어려워요? SAT가 더 어렵죠. SAT가 더 당연히 어렵고 사실 난 SAT도 잘 몰라서 전 지금 순간 할 때 어려운 게 뭐죠? 이럴 줄 알았어요. 어렵다는 개념을 몰라서. 겸손이다. 근데 일단 SAT랑 수능만 얘기를 놓고 봐도 일단 SAT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한국 수능에 비해서. 한국 수능은 고득점자가 간간히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훨씬 점수 올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SAT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유학을 갔으면 또 SAT. 안 어렵겠죠. 어쨌든 대단합니다. 저희는 현재 멘사 회원과 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자녀 의치한 보낸다. 하나, 둘, 셋. 안 보내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잘 된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유를 찾는다면 그럼 자녀는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공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든지 쉽진 않지만 조금 더 즐길 수 있던 것들이 저도 살다 보면은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가야만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치과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 치과를 물려받는 게 얼마나 꿀인지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직접 개원한다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다 의치한 내에서 가족이 다 그런 직업인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유리한 것도 확실히 있어서 맞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첫 번째는 사실 자녀가 뭘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익숙하니까 아빠가 했으니까 이 길을 봤을 때 이걸 선택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더 많은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다 하면 무조건 적극 찬성. 그래서 5라고 선택을 했어요.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 하나, 둘, 셋. 이거 만족이시네요. 그래도 만족은 다 하시네요. 어떤 점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는 아니겠지만 최선의 선택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소명의식과 생계를 같이 하는 건데 우리도 돈을 벌지만 감사하다는 어떤 거를 환자분들한테 받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직업적으로 되게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환자분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좋은데 사실 저는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가 고백했을 때? 그런 거보다는 다른 치과 의사가 자기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을 저한테 데리고 올 때 그때 가장 짜릿합니다. 진료로서. 치과는 손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손재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인지원장은 가장 뿌듯했을 때가 언제예요? 저는 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매번 그 모발이식 수술 끝나면은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아침에 막 9시에 환자분 만나서 끝나면은 대부분 저녁 때 되니까 보통 몇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려요? 좀 오래 걸렸다 하면 12시간 걸리는 경우도 12시간이요? 수술을 하다가 밥을 먹고 다시 하는 거죠. 네, 밥도 환자분들 밥 드시고 화장실로 다녀오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완성했을 때 보람이 엄청 많고 환자분들 나중에 머리카락 자라서 오시면 좀 좋고. 어떻게 다들 손 기술이 되게 중요한 직업들이니까 저도 물론 이제 침을 넣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다 의료인이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던 것들에 대한 것을 저한테 왔었을 때 그게 치료가 됐었을 때가 사실 정말 뿌듯한 거죠. 그런 거에서 조금 소명의식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셋 다 강남에서 다 개원을 해서 이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개업을 한다면 강남에서 한다. 하나 둘 셋. 인지원장은 X. 왜 그렇죠? 일단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어디 하든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 다른 원장님들이나 친구들도 이제 개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생각보다 어디 할지를 입지를 잘 찾아보고 했던 친구들 중에는 좀 수월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보다는 저곳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런 곳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어느 과나 다 결국은 강남에서 안 하는 게 제일 그러면 반 이득부터 시작 아니에요? 강남에서 하는 것부터가 일단 거의 다 불문율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죠.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고도 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송 원장은 5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실 좀 잘못된 것도 있던데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그냥 어차피 다시 돌아가도 기억이 없다면 좀 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남에다 개원을 하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하게 돼서 이제 저는 만족하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저번에 그래도 잘 이끌어가서 이제 너무 좋습니다. 약간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 같아요. 네. 셀프 마인드 컨트롤.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도 5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각자의 안에서 뭔가 갖고 있는 힘든 마음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5라고 했는데 저는 5라고 했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할 것 같아요. 이 막상 강남에서 개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불문율을 하지만은 모든 의료인들이 사실 다 생각해요. 강남에서 개원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했든 준비를 했든 어쨌든 우리는 그거 한 거고 근데 그만큼 사실 유지 비용이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 많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내가 준비가 좀 더 철저히 했었나 라는 조금 그런 고민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인기가 더 많아졌다. 하나, 둘, 셋. 왜 혼자 왜 X? 혼자 X예요? 그럼 뭐 의사가 되고 달라진 게 뭐 역시 원래 잘생긴 의사가 사람은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으면 역시 얼굴이 그러면은 빨개진 거 안 되지. 보니까 인재원장은 원래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별 의사가 되든 안 되든 그렇습니다. 힘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원래 잘생겼으니까. 여자들 그 흔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서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나 아니나 사실 똑같아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을 안 본다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미 잘생겼기 때문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는구나. 여자분들도 마음을 본다는 게 이미 얼굴이 통과가 돼야지 마음을 보는 거지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워낙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전장에 대한 스토리는 안 궁금하고 송원장은 왜 인기가 많아진 건? 저는 살면서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분께 제가 항상 먼저 노력하고 다가가고 제가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지 인기가 많아본 적은 뭐 있었어도 몰랐을 것 같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어떤 이유였어요? 치과 의사의 이상형 그 영상 보니까 100만 뷰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게 댓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직업만 아니면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그래서 직업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인기가 많구나.
저도 어쨌든 뭐 의사가 되고 난 후 인기가 많아졌다를 봤을 때 어떤 게 인기가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인이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이제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진 거죠 당연히. 이제 이성분들이 조금 더 그걸 높게 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흰색 가운에 약간 버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의료인이 되기 전과 후에 차이는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사가 돼서 좋은 점은 결혼 시장에서 조금 유리하다 정도만 있지 사실 처자식만 좋은 직업이래요. 근데 그걸 다시 까보면은 의사가 뭐 좀 더 유리하다 그게 인기가 없으면은 점수도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인기가 많아졌다가 맞는 거죠. 맞는 거일 수 있죠. 네, 여기는 잘생겼으니까 뭐 상관이 없다. 만약 우리가 결혼 시장에 세 있어 우리가 이제 후보군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의견을 따지면은 의사가 됐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점수가 좀 올라간 거고 인재 원장은 잘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혼 더 시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그냥 거. 점수가 높은데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아는 형이 그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선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형의 그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카페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이제 선을 보려고 만났는데 그 입구 쪽에 그 여성분의 어머님께서 앉아 계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듣고 아니 왜 어머니가 와 있냐라고 했더니 그 형이 되게 덤덤하게 너 같으면은 뭐 얼마짜리 비싼 물건 사는데 직접 그 물건 보러 안 오냐고. 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은 원하는 게 명확했어요. 나중에 내 병원을 차려줄 사람, 그 집 한 채, 뭐 차 하나 해줄 사람, 이 사람들을 원하니까. 근데 그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웠더니 그 조건을 가진 여성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의 어머니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만날 사위를 마치 살 제품처럼 멀리서 보고 계신 와. 거예요. 부동산 땅 보러 오신 느낌이네요. 네, 이 근데-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처럼. 네, 근데 그 형이 자기 스스로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는 게 더 충격적인, 저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셨대요? 결국에는 잘 팔렸습니다. 근데 뭐 기준이 다른데 뭐 사실 뭐 사랑만으로 결혼을 포인트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서로가 맞다면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집, 차, 병원, 열쇠 3개. 와, 대단하네요. 그분은 자기 목표들을 이루신 거네요. 봤을 때. 네, 오래 걸리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오래 그러시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의사가 돼서 인기가 많아졌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사실 연애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자, 저희 어떻게 보면 과거 폭로하려고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 이 질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은 분들도 피하려고 있죠. 왜 이러지? 아니,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의치안 다니면서 실시한 적 있나? 하나, 둘, 셋. 아, 역시 다 역시 다 알긴 아, 자, 맞아요. 한번 썰을 아. 풀어볼까요? 저는 일단 한 번 했었고 예과 1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네, 해서 1년 정도 만났는데 그때 제가 밴드 동아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기타 치는 친구였는데 선배님들이 만약에 동아리 내 사귀면 그랬다가 한 명이 헤어진 것 때문에 한 명이 나가면 그 남은 사람이 두 사람 포지션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서로 했는데 이제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안 좋게 헤어졌고 다행히 근데 졸업까지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동아리에. 두 분 다요? 근데 오, 대단한 멘탈이네요. 대신 서로의 그 기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꿈도 꾸지 않았죠. 합주를 하니까 CC였잖아요. 합주라는 핑계로 둘이만 따로 합주를 한 적이 있어요? 합주 어렵죠. 이거 왜냐면 약간 19금 질문 아니에요? 합주. 합주. 아, 네, 아, 합주.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합체를 말하신 건가요? 아, 네. 한국말 어려워서. 합주가 쉽지 합주를 않아요. 핑계로. 네, 이게 악기가 적을 때 소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밴드분들 둘이만 같이 합주를 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핑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기자들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연기를 맞춰봐야 되니까 따로 만나서 우리 한번 합을 맞춰보자 하는 것처럼 합주를 맞춰볼 수 있으니까. 동아리 39금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다른 선택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수원 선생님. 저는 한 분하고만 입학하자마자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오 동기. 네.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보여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그렇다기보다는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안 맞아서. 저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졸업까지 만났습니다. 되게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어떠세요? 그 혼자만 의리를 지키는데 저도 CC를 했습니다. 너무 좀 사적인 거라서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다 갔습니다. 네. 아, 네, 그쵸, 알죠. 네.
근데 좀 말하기 뭐하겠지만 CC를 전 4번 4번이요? 네, 4번 했습니다. CC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네 아직 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의치한 다 공부 과목이 밤늦게까지 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가까워지고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씩 한 번씩 했는데 아니, 어쨌든 뭐 매년. 네, 매년 했다고 하면 되게 말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인연이 그렇게 된 거죠. 1학년 때 연애했던 사람이 어쨌든 잘 만나다가 안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또 연이 돼서 다른 분하고 또 CC를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거고 매번 신입생들만 타깃으로 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매번 후배였어요? 동기나? 동기 한 명, 그 다음에 후배들인데 네. 첫 해에는 본인이 신입생이니까 아, 네. 신입생만. 처음에는 사실 같이 들어왔고 학교를 같이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배분이었고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같이 1학년 이하 연령 제한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1학년 때 이제 과대표를 하게 되고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고 3학년 때 졸업준비위원장을 다 했는데 대표를 맡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교류가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만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이 힘들고 할 때 그런 걸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마음이 힘들니까 의지를 한 거죠. 되게 치주실 같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하는 대체로 사랑의 총알이 한 발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총알이 4개였나 봐요. 진이었네요. 힘들죠. 왜냐면 계속 서로 봐야 되니까 네. 좀 다른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분이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힘들긴 한데 그때 현재 저를 아끼고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기 계속 말이 좀 길어지셨는데 그냥 나를 말을 길게 만드신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할까요 그냥? 네. 말이 좀 길어지시는데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의치안을 가면 천재들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역시 역시. 사실 뭐 다들 공감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나다.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분명히 한 있어요. 번씩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들어왔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내 얘기인가? 그래도 저도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네,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쟤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꼭 천재만 들어온 건 아니고 일부는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위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인간의 영역에서 뭐 벗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물론 운도 필요하고 뭐 다른 배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8수, 9수에서 들어온 사람도 봤어요. 맞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한의대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저희 막내와 제일 큰 형님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나이가 두 배가 나이가 차이. 2배 차이. 와. 이제 공기업을 이제 거의 은퇴까지 다니시다가 시험을 치셨는데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딱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들어왔지라고 하는 애들 중에 천재가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 오자마자 놔버리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왔으니까 이제. 근데 얘들이 중요한 순간에 잘해요. 그래서 결국엔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의대, 시대, 한의대 다 졸업이랑 면허 시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치한다 면허를 따는 게 중요한데 그 시점에 자기 힘을 딱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 그냥 쟤는 의대생이야 싶은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들. 맞아. 진짜 성실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주어진 공부를 수행 능력을 그만큼 달성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